여기에 정말 미쳐버린 이강인 선수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맹활약 중인 이강인 선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지표가 축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 한 경기에서 키패스 7회 이상 기록한 선수는 총 4명입니다. 모두가 알만한 월클인 선수들밖에 없습니다. 네이마르, 디마리아, 메시, 사라비아 선수인데요. 이 중 네이마르는 3회나 기록할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에서 키패스를 뿌리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만 2번째입니다. 지난 2024년 시즌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했고 올 시즌 생테티엔전에서 키패스 7개를 기록하며 네이마르 선수에 이어 2번째로 많은 한 경기 키패스 7회 기록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영표 위원은 축구가 편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축구 선수는 어떤 상황에서든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하거나 패스를 하거나 슈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드리블을 통해서 템포를 죽이는 것은 안 좋은 행동이지만 동시에 어렸을 때부터 사이드에서 특히 1대1이 걸리면 한 명을 제쳐서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게 안 되면 축구가 어려워집니다. 드리블을 하게 되면 어떤 선수는 한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왼쪽 밖에 못 가, 어떤 선수는 오른쪽 밖에 못 가는데 양쪽을 다 갈 수 있는 확실한 기술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이강인 선수는 3년 이상 기술을 연마해서 양쪽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강인 선수는 드리블을 잘하려면 스피드가 있어야 하고 중심이 무너진 쪽으로 치면 중심이 무너지는 것을 몸이 자동으로 계산하여 움직여지게 됩니다. 생각하고 드리블을 치는 게 아니라 연습과 노력 끝에 자동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문성 해설위원이 덧붙였는데요. 맞아요. 이전에 앙리 선수도 인터뷰에서 패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는지 물었을 때 생각하고 계산하고 슈팅을 때린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슛을 하게 되었다고 인터뷰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라운드의 풍우나 천재 소리를 듣던 이천수 선수도 본인이 어떤 드리블을 했었는지 개인기를 했었는지 모른다며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여졌고 나중에 분석하면서 경기를 봤을 때 내가 저렇게 했구나 알 수 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레벨의 선수들은 계산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고 이강인 선수도 보면 계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훈련과 노력으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선수인 것 같다고 발언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재능은 기본적으로 있었겠지만 훈련과 노력이 없이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강인 선수의 강점은 드리블도 있고 시야도 있고 정확한 왼발킥도 있고 터치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은 킥이 자신 있는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는 자기가 드리블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패스를 잘하는 선수는 패스를 보여주고 싶어하기 때문에 좋은 킥, 멀리 보낼 수 있는 킥이 장점인 선수는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은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멀리 보라, 시야를 넓혀라 라며 가르치기보다는 좋은 킥을, 멀리 찰 수 있는 킥을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시합에서 연습한 킥을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고 넓혀진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최근 프랑스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강인을 향한 언론 비판은 일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한국에서처럼 선수를 비난 잘하지 않는 문화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비난하나 외국은 그냥 막 합니다. 그들의 문화이고 경쟁이라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비난을 받더라고 원래 그런다 생각하는 게 팬들도 선수도 좋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이영표 위원은 이강인 선수가 수비할 때 압박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약점이라고 지적되던 수비 전환, 수비의 능력을 키웠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이는 특히 선수의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받으면 자기가 수비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나도 수비를 열심히 하는 척해야지 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진짜 수비를 하는 것이라며 극찬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선수는 길게 선수 생활을 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대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발언했습니다. 손흥민 측은 진술서에서 지난해 5월 23일 북중미 월드컵 2차 지역 예선 준비를 위해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당시 양 씨와 손흥민은 교제를 이어오던 중이었는데 5월 31일부터 다음 날까지 양 씨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6월 2일 원정 경기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날까지 양 씨와 만난 걸 인정한 것인데요. 이때만 해도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았던 거로 보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언론 보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복수의 언론은 손흥민이 공항에서 출국하는 모습을 담아 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때 손흥민 왼쪽 손가락에 반지를 낀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문제는 약 한 달쯤 지나 발생하였습니다.
손흥민 측은 한 달 뒤쯤 양 씨가 임신 사실을 알렸다며 이에 손흥민은 양 씨에게 대화를 제안했지만 양 씨 측은 금전을 요구한 채 만남은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 씨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후 손흥민으로부터 3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손흥민 측은 양 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3억 원을 받은 후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씨가 손흥민에게서만 돈을 받게 된 건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두 남성에게 모두 연락했으나 손흥민만이 양 씨의 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씨는 실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고 초음파 사진 역시 양 씨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손흥민의 아이가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임신한 양 씨도 아이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앞선 20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양 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씨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대화 내용에 따르면 용 씨가 근데 너 누구 애인지 정확히 알아? 라고 묻자 양 씨는 누구 애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용 씨는 그럼 2번한테만 가든가 1번한테만 가든가 한 명한테만 갔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번은 양 씨가 손흥민과 같은 기간의 관계를 맺은 사업가 남성으로 2번은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은 양 씨가 자신을 만나던 시기 동시에 다른 남성도 만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양 씨와 사이가 틀어진 용 씨를 통해 알게 됐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용 씨는 양 씨와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천만 원을 요구했다가 결국 공갈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진술서를 낸 손흥민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할 계획은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자가 누구인지 정확한 신상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공개하지 않을 전망이나 공갈 혐의로 구속을 앞두고 있어 많은 네티즌들이 그녀의 신상을 캐내려고 안달이 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20대 모델계 종사자인 양모 씨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나이, 이름, 얼굴 사진, 인스타 정보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일부 커뮤니티 글들 속에서 피의자 이름이 양민이라는 사실이 언급되긴 했으나 일부 광고를 위한 가짜로 만들어낸 인스타 주소이기도 하는 등 해프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팬들이나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손흥민을 이용하여 현재 남자친구인 B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입니다. 전 연인이었던 사람이 현재의 남자친구와 전 연인을, 그것도 유명 스포츠 국민 스타인 손흥민을 이용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팬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고 있는데요. 한편에선 해당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 아닌가? 떳떳했다면 왜 3억 원을 줬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손흥민도 다 큰 성인인데 이성교제를 할 수 있다, 사생활 영역이다, 협박범을 비난해야 한다라고 두둔하는 의견도 있다. 남성 위주 커뮤니티와 여성 커뮤니티에서의 반응도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손흥민 측은 명백한 피해 상황이고 어떠한 선처도 없다며 초음파 사진 등은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간 바른 생활 사나이 이미지에 흠집이 난 손흥민이 이 곤경을 어떻게 빠져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은 오는 22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있어 이번 사건이 그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프로 무대에서 쌓아온 명예와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소속사와 발 빠르게 대응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판단과 최종 형량입니다. 허위 사실을 통해 금품을 뜯어내고 인격을 침해한 범죄가 엄정하게 심판받아야 유사범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보안과 신속한 법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경각심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손흥민 협박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